역시 미국이야. 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고 야 그리고 이게 만약에 개발에 성공한다면 야 이건 혁신이야. 그랬는데 폭망했어. 그렇죠. 자, 근데 여기서 나온 거야. 우리 한국이 봤어. 다 그걸 봤어.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거 있잖아. 저거 잘하면 저거다. 저거 잘하면 될 것 같은데. 내가 근데 미국이 했던 거 쟤네는 민건비가 비싸잖아. 우리 절반 가격으로 잘하면 할 것 같은데? 되지. 그때서 우리가 그런 거야. 야, 걔네 자료가 좀 있을까? 그러니까 의외로 미국이 자료를 굉장히 많이 소스로 오픈했어요. 20mm 단 뭐 이런 거고. 막. 우리 특기잖아요. 아니 소련 거 불금 사업 그렇죠. 제품도 막 가지고 왔고 미국 나이키 그대로 갖고 와서 우리 다 성공시켰잖아. 르카프. 그렇지. 우린 다 할 수 있거든. 그러면서 이런 거야. 이거 다 했고, 그 다음에 미국이 어떤 시행착오를 겪었는지 우리가 굉장히 다 보고 있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소스도 좀 얻을 수 있었고. 네. 그래서 우리가 미국보다 개발비를 굉장히 크게 절약했어.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우리 개발진이 어떻게 생각했냐. 미국이 왜 실패했냐. 이거를 유탄 발사기를 반자동으로 하니까 실패한 거다. 이건 뭐 유탄 발사기를 반자동하지 말고 차라리 유탄 발사기 모듈을 반자동이 아닌 볼트 액션으로 하자. 철컥 그렇지. 넣고 발사, 철컥 넣고 발사. 반자동보다 느리지만 이게 유탄 발사기 위력이라면 철컥 이 볼트 액션도 빠른 거다. 왜 기존은 딸까닥해서 놓고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니까. 그리고 비용도 훨씬 절약할 수 그렇죠. 있다. 좋은데? 그 다음에 소총 모듈이 원래 미국이 원했잖아요. 소총 모듈도 독립적으로 분리해야 돼. 그러니까 독립적으로 분리하게 되면 시스템이 더 복잡해진다. 아예 그냥 일체형으로 그냥 때려 넣어서 한 걸로 해. 일체형 괜찮아. 나쁘지 않은데. 아이디어 좋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니까 당시 언론에서 뭐라 그랬냐. 한국이 해낸다. 이게 바로 뭐야? 콜럼버스 달걀이다. 이게. 발상의 전환이다. 그렇지. 진짜 혁신은 여기에서 왔다. 온고지신이다. 그렇지. 적의 것을 기반으로 우리 것을 만든다. 극찬을 했어요. 언론이 이렇게 극찬하기 쉽지 않은데. 그럼요. 왜냐하면 미국 애들이 작살난 걸 봤거든. 그리고 분명한 건 쟤네 중단했어. 그렇죠. 중단했어. 2번이나 또 자빠졌으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이런 거예요. 또 알루미늄 바디에 스탄듐이라고 있어요. 이런 걸 첨가한 합금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알루미늄하고 합금하면은 이 가벼운 성질을 유지하면서도 강도가 굉장히 좋아진대요. 내구성도 좋아지고 스탄듐을 첨가하면.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 덕분에 실탄을 장전하지 않은 상태로 6.1kg. 걔는 6.8이었거든. 혁신적이네. 압도적으로 줄였네. 그러니까 그럭저럭 괜찮다. 분대에 한두 정은 있을만하다. 게다가 지금 소총이 결합돼 있는 상태인 거잖아요. 오. 그 다음에 이 핵심이 뭐냐면 20mm 유탄이야. 메이커에서 얘기하는 거야. 우리가 미국의 실패 사례를 다 봤다고. 다 봤다 우리가. 우리는 그것을 뛰어넘는 거. 우리 IT 강국이다. 대한민국이. 그래서 우리가 그 실패 사례를 철저하게 분석해서 우리가 새로운 20mm 유탄. 우리가 시뮬레이션 해보니까 40mm 탄하고 별반 차이가 없다 이거야. 우리도 지금 공중에서 적을 인식하고 터지는 거죠. 그렇죠. 우리도 공중 폭발탄. 이야. 이게 공중에서 폭발하면 반경 5m가 작살난다. 이야. 그 다음에 탄도가 500m까지는 거의 직선으로 날아가. 그 다음에 보병 집결지와 같은 큰 표적에는 대충 1000m까지 날아간다. 이야. 그렇지. 굉장히 좋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IT 간격이니까 이 사격 통제 장치도 굉장히 정교하게 만들었다. 그러면서 그때 이런 거야, 메이커가. 이게 보병 화력의 혁신 정도가 아니라 이게 근본적으로 보병 전투를 모두 바꿀 수 있는 게임 체인저가. 게다가 이게 미국이나 외국의 그 땅이 넓은 나라는 모르겠지만 산악 지형이 많고 나무가 이게 빽빽하게 들어차 있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보병이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은 맞아요. 허준 씨가 지금 정확한 말을 했어요. 이때 언론에서 뭐라고 했냐면 만약에 베트남전에 미군이 이거 가졌으면 이겼다라고. 굉장히 이겼죠. 이거 무기야. 보세요. 이게 볼트 액션으로 되면서 어떻게 됐어요? 구조가 좀 날렵해졌잖아요. 게다가 미국이 가지고 있었던 무기는 너무 크고 이렇게 뭉툭해서 잡기도 어려웠는데 굉장히 컴팩트하네요. 굉장히 슬림해졌어요. 지금 밀폭이라는 생각이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저도. 안 들어요, 굉장히. 근데 여기에 무슨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도 이게 미국이 했던 거하고 비슷한 시기에 해요. 사실 98년부터 개념 연구가 시작돼서 2018년까지 이게 이어졌어요. 그러니까 10년 프로젝트였어, 우리가. 야, 우리나라답지 않게 굉장히 길게 잡았네. 그러면서 무려 여기다 거의 5천억 가까운 돈이 들어가요. 와, 돈과 시간까지 이렇게 넉넉하게 주는 나라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대한민국이. 근데 사실 K11이 맨 처음에 언론에 공개된 건 2008년이에요. 2008년.
그 이전에부터 조금 뭐가 있었는데 이게 2008년 8월에 이게 언론에 공개됐는데 2008년 7월에 이게 전투형 무기로 적합 판정을 받아요.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요? 그리고 2010년 5월에는 정식 양산 계약까지 된 거야, 얘가. 대박이네. 미국이 헤맬 때 우린 이걸 했다고. 그리고 게다가 2008년이면 금융위기인데? 근데 그때 정식 양산 판정까지 받았으면 그쵸, 그 망할 놈의 리먼 브라더스가 터져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위기 상황에 양산 계약까지 맞았다는 건 그만큼 굉장히 잘 만들어졌다라는 뜻 아니에요? 더 놀라운 건 뭔지 알아요? 실제 양산이 돼요. 2010년부터 18년까지 15,000전을 생산해서 전력화할 예정이었어. 아니 이거는 그럼 밀폭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분대당 하나씩 준다. 근데 원래 2018년까지 15,000정을 생산하기로 했잖아요. 네. 근데 2018년 8월까지 2,000정이 조금 못되게 생산했어요. 아니 뭐야? 그러니까 매년 한 너무 적은데? 매년 한 114정 정도 나온 거죠. 원래 예정에 6%만 생산한 거예요. 너무 적은데? 네. 우리가 전투 합격 판정을 내리잖아. 네. 그럼 전력화를 우리나라 군은 좀 초고속으로 하는 게 있어. 네. 근데 초고속으로 하는 게 뭐냐면은 검증을 잘 안 했어. 초기 전투 합격 판정을 내린 다음에 네. 이게 나와서 실정부대에 주면서 문제가 드러나잖아. 네. 그럼 이걸 검증을 해야 되지. 네. 근데 우리 군이 그걸 안 하고 주구서 야 써. 근데 이게 이상해요. 야 그럼 너네가 임마 운용을 잘못하는 거야. 매뉴얼대로 하라니까. 아니 매뉴얼대로 했는데 이상한데 뭘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근데 처음부터 잘못됐다기보다는 모든 무기체계는 운용을 하면서 고쳐나가야 되는 거거든. 네. 이 개념이 좀 없었어 우리 군이. 그래서 초기 납품분에서 문제가 드러났는데 네. 요거를 고치면서 해야 되거든. 네. 근데 초기 납품분의 문제가 뭐였냐면 일단은 송탄 분량이 잦았어요. 트랙션에서는 송탄 분량이 잘 안 나와. 그다음에 사격을 한 다음에 네. 땡기면 빈 탄피가 나와야 되잖아. 네. 이게 안 나와. 탁하고 걸려버려? 이게 안 그리고 20mm 고폭탄을 쐈더니 총도 같이 나가는 거야. 아니 뭔 소리야? 나 웃으면 안 되는데. 이게 뭔 소리야? 잠깐만. 고폭탄을 쏘면 고폭탄이 펑 하고 나가야 되는데 총이 펑 하고 나간다고? 고폭탄을 쐈더니 이 유탄하고 총하고 같이 나가는 거예요. 아니 이씨 충격 때문에. 총이 분리돼 버렸다고? 그러니까 5.56mm 탄도 같이 동시에 나가는 거예요. 유탄을 쐈더니. 팡퐁! 그렇지. 이렇게? 더블로 나가는 거지 이게. 아니 이씨 이게 뭐야? 그 다음에 혹은 20mm를 쐈더니 총이 안 나가네 이번엔. 총이 작동 불량이 되는 거예요. 아 이건 뭔 소리야? 아. 그러니까 초기에 줬던 거 있죠. 초기에 100몇 정을 줬거든. 거의 절반에서 이런 작동 불량이 나는 거예요. 아, 이 큰 문제네. 그럼 빨리 그러면 이제 A1 뭐 이렇게 해가지고 고쳐야죠. 그렇죠. 초기 시행착오는 대부분 빨리 수습이 됐어요. 수습이 다행이네. 됐어요. 근데 그래서 문제 없다라고 생각했지 이제. 이제는 뭐 제대로 나가. 배출도 잘 되고 다 나가. 근데 됐다. 문제 없다라고 했는데 결정적으로 K11의 발목을 잡는 사건이 생겨요. 2011년에 10월에 폭발 사고가 나요. 아, 이거는 진짜 나면 안 되는 사고인데. 약실 안에서 이 20m탄이 폭발한 거야. 아, 총알도 아니고 20m니? 그런데 다행히 사수가 크게 다치진 않았어요. 다치긴 했는데 중상은 아니었어. 아, 진짜 다행이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나중에 이제 사고를 네. 조사를 했다고. 네. 조사를 하니까 방아쇠를 안 당겼는데 유탄에 잘못된 신호가 입력이 돼서 폭발을 된 거야. 이 거리를 컴퓨터가 입력을 해서 받아서 발사되고 거기서 터지는 건데 컴퓨터 입력 신호가 잘못해서 터진 거예요? 거기서 터진 거야. 아, 이거는 진짜 큰 문제네. 그러니까 여기서 납품이 1년이 지연이 돼. 그러니까 버그 같은 거잖아요. 그렇지. 컴퓨터로 모든 게 처리되니까. 그래서 문제가 해결됐다고 우리가 판단을 했어. 그래서 다시 이제 납품이 재개됐죠. 2013년 11월에 납품이 재개됐는데 2014년 4월에 또 폭발 사고가 일어나. 다행히 이번에도 중상장 없었어요. 중상장 없었는데 조사 결과 이게 FCS,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위에 컴퓨터 같이 달려있는 거예요. 조준경 같이. 이게 FCS인데 이 FCS 소프트웨어 문제가 있다. 이게 소프트웨어예요. 아니 사실은 컴퓨터로 모든 게 제어되는 건데 소프트웨어에 문제가 있다는 건 전부 다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 유탄의 초기 생산본 유탄에 전파 간섭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전자파가 취약한 거예요. 이게 우리가 여러분 잘 몰라서 그렇지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을 딱 보면요. 거미줄 같이 뭐 수천 개의 전자파가 지금 지나간대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여기 간섭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 그러니까 이때 전력화가 또 중지가 돼요. 그래서 이 문제를 또 해결했어요. 그래서 다시 납품을 했대. 다시 납품을 했는데 2014년 11월이래요. 네. 그러니까 매해 일어나는 이게 터지면 안 돼. 납품 검사 중에 불합격이 발생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6,000발을 삭격할 때까지 고장이 없어야 돼. 균열이 없어야 돼. 그래야죠. 근데 4,000발째 FCS에 균열이 발생한 거예요. 고정나사가 풀려버리면서. 이번에 사실 삼성의 폴더 그쵸. 폰이 네. 이거 삼성 문제 많다. 이거 그 삼성의 거짓말. 이래가지고 20만에 문제 없는 폴더폰 그랬는데 40만에 넘게 고장이 안 나가지고 이 거짓말쟁이들 40만에까지도 문제 없는데 이랬는데 그런 문제는 상관없는데 안 되지. 그것도 대한민국을 지키는 무기가 이렇게 고장이 나면 안 되지. 그래서 이때 감사가 들어갔다고. 감사가 딱 들어갔는데 2015년 5월에 결과가 나온 거야. 뭐냐. 이 FCS 사격통제 납품 업체에서 자체 검사 결과를 조작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불량품을 그대로 납품해봤단 말이야. 이런 나쁜 사람. 이건 진짜 나쁜 짓이야. 진짜 나쁜 거죠. 다 그래서 구속시켜. 앞으로 안 그러면 된다라고 하면 되잖아. 뭐 이렇게 생각을 했어. 우여곡절 끝에 2018년 9월부터 다시 전력화를 재개한다고 했어요. 근데 2018년 8월에 또 문제가 생겨. 20mm 고폭탄의 탄피가 또 빠져나가지 않는 현상이 발생했어. 아니 이거는 고치는 내용인데 왜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냐면 탄약 자체가 이제 불량이 계속 나기 시작한 거죠. 탄약 자체가. 20mm 탄약의 불량 때문에 이 과정에서 FCS의 균열이 발생된다는 게 또 밝혀졌어요. 이거는 뭐 총체적 난국이네. 그래서 결국에는 방위사업청이 어떻게 전력화 중단을 우리도 어떻게 공식적으로 정식으로 결정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게 있잖아요. 막 복잡한 퍼즐이 맞춰져 가다가 어디 한 군데가 문제가 생겼을 때 요거를 바꾸면 되겠지 하고 바꿨는데 문제가 생겨. 왜 그러지? 바꿔. 문제가 생겨. 왜 그러지? 하다 보면 전체가 꼬이는 상황이 그렇죠. 발생하는 정확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러다 보면 아예 처음부터 다시 하는 게 나은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이게 딱 그 상황인 거 같아요. 그리고 이때부터 근본적인 의문이 폭발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뭐냐? 이게 사실 이 K11 유탄이 K167탄이에요. 여기 왼쪽에 보시면 아주 얄쌍하게 생겼죠. 네네, 길쭉하네.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건 40mm 탄. 크게 차이가 커요. 근데 이 처음에 공개된 자료에 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원래 이 탄이 총 중량이 100g짜리였어요. 근데 40mm 유탄은 탄도 중량만 해도 거의 200g 갖고 돼요. 그러니까 총 중량 아마 270g 정도 돼요. 그런데 이 K176은 100g이고 탄도 중량만 한 70g 정도 돼. 압도적으로 가볍네요. 근데 봐봐요. 그러니까 아무리 공중 폭발탄의 위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6, 70g짜리가 빵 터져서 여러 그릇 흩어지는데 이게 과연 얼마나 위력이 충분하냐. 이런 근본적인 의문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5m 주위를 다 쑥대밭으로 만든다면서요. 그러니까 미육군 보고서에 따르면 어떻게 돼 있냐면 오랜 기간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 시간을 치르면서 실내 안으로 수류탄을 투척해도 적이 제대로 안 죽더라.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 왜? 얘네들도 방탄복 입은 애들이 많았거든. 헬멧 쓰고. 네네. 방탄 능력이 있는 케블라 헬멧을 쓰면 부상을 입을전정 사망까지 이루지 못하는 거야. 그다음에 방탄복 입은 애들한테. 그러니까 뭐가 터질 때 이렇게 움츠리면은 그렇죠. 여기 머리에 맞고 괜찮네? 하고 이러죠. 심지어 수류탄을 까놓는데도 살아남는 애들이 있더라. 그래서 결국에는 실전을 거치면서 미군들이 어떻게 했냐면 왜 M7 로우 같은 왜 그 대전차 바축함도 있죠. 이거 갖다 싹 갈겼어요. 아니면 84mm 무반동폭 싹 갈기니까 겨우 처리가 되더라. 그런데 20mm 탄을 안에다 쏴 갈기면 이게 과연 될까? 이런 얘기가 나와요. 사실 무기가 개발을 하면서 이런 문제들이 사실 소총에서도 있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리 기동성이 좋고 아무리 뭐 연사 속도가 좋고 발전을 하면 뭐하냐. 적이 맞고 돌격해오면 이 총이 무슨 의미가 있냐. 심지어는요 장갑차 드래곤 장갑차라고 있거든요. 스트라이커 드래곤 장갑차. 여기 30mm 기관포로 수십 발 갈겨야지 깨끗이 청소가 되더라. 그런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20mm 탄 넣어서 어떻게 이게 청소가 되냐. 그러니까 더군다나 지금 한반도 전쟁 허준 씨 아실 거야. 이제 만약에 우리가 북한하고 싸우면
야전에서 잘 안 싸워. 다 시가전이라니까. 시가전이 압도적이 나올 많아요. 확률이 높죠. 네. 여기에서 이걸 쏴서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이게 20mm 그 공중 폭발탄이 더군다나 300m 이내에서만 겨우 창문을 뚫고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얘가 창문을 뚫고 들어가서 실내에서 폭발을 한다고 하더라도 확실히 적을 다 제거했다고 장담할 수 없다. 그러니까 정말 무슨 민간인을 상대로 하는 공격이 아닌 이상은 공격 성능이 너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하나의 문제가 나옵니다. 뭐냐면 폭발할 때 폭발 패턴도 문제다. 왜냐?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밑에 적이 이렇게 있으면 공중 폭발탄이 위에서 빵 터지는 네. 다 죽잖아. 네. 근데 생각을 해봐. 얘가 앞으로 나가고 있죠. 네. 나가고 있는 애가 빵 터지면 바로 밑으로 되나? 아니죠. 앞으로 터져요? 앞으로 촥 가버린 관성 때문에. 아, 관성 때문에 진행 방향 앞쪽에 쏠려 버린다고. 아 설계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터지게 설계가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터져요? 이렇게 터지게 설계가 되는데 이게 탄이 지나가는 관성 때문에 실제로 터트려 보니까 앞쪽에서 되더라고요. 아, 얘가 밑에 적을 인식하고 터져도 이렇게 터질 때 이렇게 나간다고. 이게 바로 아프가니스탄에서의 교훈이에요. 아, 정확히 저기 어디 있다가 컴퓨터에 입력이 돼서 했는데 안 죽는 거야. 왜? 뒤쪽에 터져버리고 지나가 버려서. 아, 그러니까 실제보다 살상 범위가 엄청나게 좁아버렸어.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야, 그럼 그 조 앞에다 터트려야지. 이렇게 적당한 시점을 찾잖아요? 그러면 창문 앞에서 터져야 되네요. 그러니까 이거 하는데 생각보다 어렵고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사실 2014년 12월에 언론에서 이 제조업체가 공개해서 실사교육을 한번 해봤어요. 네네. 담당 연구원이 했을 땐 백발백중이야. 원하는 지점에서 다 터져. 다 터져. 하지만 일선에서 배치돼서 일선 병사들이 할 때는 안 맞는다 또. 그러니까 정말 모든 조건이 맞는 데에서 쏘면 맞을 수도 있지만 정말로 전시에 배치돼서 이 적과 싸우는 전투에서는 이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 그리고 이 연구원은 몇 년을 했겠어 이거를. 몇 년을 했겠어요. 이 연구원은 잘하죠. 그런데 요즘 더 가뜩이나 지금 현역병들의 복무 기한이 줄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지금 이렇게 되면 이제 이미 이게 좀 너덜너덜해졌잖아요. 네. 여기 너덜너덜 했는데 결정타를 그러니까 비수를 마지막 결정적인 비수를 심장에 꽂는 일이 발생. 또 있어요? 배터리 문제가 나. 아, 얘 배터리로 움직이는 왜냐면 이거 컴퓨터잖아요. 아, 그러네. 그러니까 이 FCS 배터리가 들어간다고. 근데 얘는 지금 배터리 안 끼고 못 꼈어. 지금 이 사람. 얘는 코드를 꽂고 그치? 있네요? 이걸 꼽았어. 아, 전시에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 그거 아니지. 그러니까 이게 배터리가 생각보다 방전이 잘 돼요. 그렇죠. 근데 이 배터리가 반정되면은 그냥 이 20ml를 아예 못 쓰게 돼 있어요. 입력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이 20mm 고폭탄이 FCS 배터리에서 전력을 받아서 활성화가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력을 안 받아도 발산되지만 언제 어떻게 터질지 모르잖아. 그렇죠. 신관도 세팅이 안 돼 있는 상태도. 그러니까 폭발 안 해요. 얘가 나가봤자. 그러면 만약의 경우에 야전 상황일 때 충전을 못하면 이건 아예 무용지물이고 네. 소총으로만 사용하면 총만 써야죠. 무거운 7kg짜리 그냥 그렇죠. 정확합니다. 그럼 이제 이거를 들고 있는 병사는 현타가 오는 거죠. 여기서부터. 버려야지. 이거 어떻게 들고 다녀? 그렇죠. 7kg짜리 무거운 소총을. 그 다음에 이거 봐요. 이게 FCS 열상장치인데 열상장치까지 안에 있거든. 네. 이제 이게 내장. 그러니까 평소에도 이것 때문에 왜 이 열상장치를 보려고 켜놓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배터리 빨리 달겠네. 근데 이게 배터리 수명은 재원표상으로는 8시간이었거든요. 네. 근데 그럼 우리가 8시간 동안 켜있나 보다. 아니에요. 그러면요? 유탄을 쏘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얘가 유탄에도 할 때 얘들 전력을 공급해줘야 돼요. 네. 유탄을 쏘게 되면 배터리가 팍팍팍 줄어서. 그러니까 거리 측정도 해야 되고 신관에 전력도 공급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대기 전력으로 있으면 8시간이 가는데 쏘기 시작하면 금방 그렇죠. 달아버리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냐. 열상 모듈 배터리는 또 별도예요. 그 다음에 이게 또 중요한 게 뭐냐. 그러니까 이게 보시죠. 이게 FCS 조종에 들어가는 배터리, 그 다음에 열상 모듈에 들어가는 배터리가 따로 돼 있어요. 이거 전시에 사용하다가 배터리 나가면 예. 이거 답답한 상황이 그렇죠. 나오겠네. 그러니까
이게 더군다나 기성품이 아니라 보급용으로 전용으로 나온 배터리야. 그러면 당연히 만약에 훈련 상황이나 전시 상황에 나가면 보조 배터리를 챙겨 갖고 다녀야 되네. 그러니까 이게 1인당 예비 배터리가 11개씩 가요. 이걸 또 며칠에 한 번씩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현준 씨, 실전에서 만약에 예비 배터리 보급이 안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그냥 M16 유탄 발사기 들고 다니는 게 낫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얘기가 나오는 거죠. 차라리 M203이 낫다. 네. 이거 쓰는 것보다. 배터리 어느 세월에 이거 배터리가 다 들고 다니니 얘가. 그러네. 배터리를. 얘는 배터리만 들고 다녀야 돼요. 예비탄도 갖고 다녀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 전자 이런 제품들이 한 번 삐끗하면 못 써요. 그렇죠. 언제 AS 받으러 갈 거야? 그렇죠.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부사수가 같이 따라다녀야 된다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그래서 무슨 얘기도 나왔냐면 부사수가 아예 예비 FCS를 하나 가지고 다니잖아.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 그러면 총 하나당 FCS가 2개가 필요한데 FCS 가격이 또 비싸요. 그러니까 이런 거 저런 걸 따져보니까 계산기를 뚜드리게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방금 서준 씨가 말씀하신 야 그냥 예전에 쓰던 거 써. 그러니까 사이보그 나온 다음에 고려해 보는 게 아무래도 낫겠네. 그러면 얘에 대한 이야기는 터미네이터 나온 다음에 그렇죠. 미루는 게 맞아요. 허준 씨 아세요? 터미네이터가 그 동력원이 뭔 줄 알아? 소형 원자로야. 그럼 터미네이터 나오면 되죠. 왜냐면 원자로에서 코드 빼서 끼면 되니까. 배터리 충전하면서 무거운 것도 상관없이 다 들고 다니니까. 결국 그럼 중단됐겠네요. 그래서 2019년 12월 4일 당시 정경도 국방장관 주재로 열린 제124회 방위사업 추진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공식적으로 사업 중단. 미국이 공식 중단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미국 형님들이 그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 나온 그 이제 보고서 내용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결국 중요한 건 눈에 보이는 카탈로그의 하드웨어 스펙이 아닌 야전에서의 실질적인 운영을 통해 보여준 실전 성능이다. 그래도 그 저희가 뭐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도전하지 않는 자는 그렇죠.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2020년 얼마 안 됐죠. 그러네요. 8월 3일에 방위사업청이 메이커 측에다가 K11 사업 중단 결정에 따른 계약 해제를 통보를 합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K11 900정을 회수해라. 그리고 그 다음에 이미 지불된 개발비나 기타 비용 약 1천억 원을 환불해야 된다. 왜냐면 니네가 지금 품질 관리 못한 거잖아. 그렇죠. 귀책 사유가 너네한테. 그리고 분명히 그 과정에서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실패한 건 어쩔 수 없지만 잘못된 점들이 분명히 발생을 했잖아요. 내부에서 그 검사를 소홀히 하거나 실패한 점들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현준 씨가 굉장히 좋은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미군도 장밋빛, 우리가 장밋빛 프로젝트가 10개 있었다면 미국 애들은 몇 개 있었겠어요? 한 1000개는 있었을 거야. 그렇죠. 근데 이거 제대로 무기 체계도 안 되고 사장단 얘가 수두룩해요. 사실 미국도. 그러니까 미국이 왜 강한 군대냐면 실전을 통해서 뭐가 필요한지 얘네가 항상 공부를 하니까 그런 거거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실전 현장에 적합한 무기를 만들어야 된다. 우리가 사실 포르쉐 좋은 거 모르나? 알죠. 그렇죠. 네. 허준 씨 포르쉐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근데 왜 내가 K5 타? 이유가 뭐야? 내가 지금 타고 다니기에 가장 여러모로 맞는 그렇죠. 내 수준에 맞는 걸 타야 되고 내가 실용적인 걸 타야 되고 나한테 적합한 차를 타야 된단 말이야. 누가 포르쉐 마세라티 좋은 줄 모르냐 말이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현장에서 뭐가 필요하냐. 현장에서 저기 취재 나가는데 포르쉐를 타고 나가겠습니다. 이러면 그 신문사 사장이 나를 어떡하겠어요. 총으로 쏴버리겠죠. 아무튼 이런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기에서 지금 얻어야 되는 교훈이 뭐겠습니까? 호준 씨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일단은 지금 우리 현장에 가장 적합하고 그리고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현장에서 계속해서 감시하고 검증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검증에 조금 소홀하지 않았나. 그렇죠. 생각도 좀 맞아요. 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죠. 이론과 실전은 다르다. 네.
하지만 저는 이 도전은 계속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듭니다. 이 업체 입장에서 좀 억울한 게 있습니다. 아, 그래요? 사실 품질 관리가 제대로 안 된 부분이 있긴 하지만 네. 사실 품질 관리를 굉장히 잘 하고 그다음에 지금에서 개발되는 여러 가지 신소재가 지금 다시 결합이 된다면 굉장히 쓸만한 게 나올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네. 저는 그거를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은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mm 탄의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어떤 무기 체계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건 조금 요거는 시기상조가 아니고 그렇죠. 약간 그렇지 않았을까. 예를 들어서 소재공학이 발달해서 배터리 체계가 바뀌고 그다음에 이 무기 체계에 들어가는 그 화약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 무기의 소재가 바뀌게 되면 네. 그때는 가능한 일일 수 그렇죠. 있는 거죠. 그때는 네.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네.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도 뭐 오늘 밀폭에 대해서 미국 그리고 한국에 연이어서 2연타 연타석 홈런 네. 아주 뭐 재미있게 들었습니다. 제가 다음 건담 밀폭을 또 준비했습니다. 너무 기분 다음에는 네네. 총기계 선진국 독일 한번 까보겠습니다. 그만. 얘네가 지금 굉장히 기고만장하거든요. 네네. 근데 그게 아니에요 또. 그래요? 예. 요즘에 아주 호주에서 네. 지금 대한민국과 두드러 맞았죠 우리한테. 어떤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을지 많이들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이야기 나누신 이지한 기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